예, 2018년도 가정과 연간 일정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패턴하고 약간 달리 연간 일정을 잡았다 보니까 조금 한번 소개 동영상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차피 프린트물로 나갔고 카피도 공지가 되어 있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론반을 1월부터 7월까지 잡았어요. 예전에는 기본 이론반 1, 2월 그리고 심화 이론반 3, 4, 5, 6 해서 이제 4개월 이렇게 잡았었는데, 자, 그냥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의 구분이 없이 그냥 이제 이론반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론반이 무려 7개월 동안 거의 진행이 될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 6개월 반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너무 많이 이제 잡다 보니까 제가 편의상 이론반 1부, 2부, 3부 해가지고 3부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가족생활, 주생활, 소비생활로 구성을 했는데요. 원래 저희가 심화 이론으로 구성이 될 때에는 바로 식파트부터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월부터 공부를 하시지만은 공부를 기존에 했던 학생분들은 3월부터 공부를 하시는 편이시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식파트부터 공부하시기를 원하는 편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쉬운 파트를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1월 4일부터 1월 29일 날 1차 발표가 나는데요. 이제 바로 이어가지고 1월 4일 날 가족 생활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심화 이론만 했었을 때에는 가족 생활이 2주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가족 생활 내용들도 자꾸 기출문제가 끼고 이론적인 설명을 부과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해가지고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3주 정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3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단원명까지는 세세하게 좀 안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생활 마찬가지로 3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양력 설날이 있죠. 한 주는 휴강을 했고요. 다시 소비생활을 3주를 잡았습니다. 자, 지금 기본 이론반과 심화 이론의 구분이 없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일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부터 해서 기출문제까지도 다 이제 섭렵될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 찬찬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간혹 보니까 기본 이론반이 좋았어요.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기본 이론반 모든 파트를 가볍게 건드려 봤었던 기본 이론반을 오픈은 해놓을 겁니다. 작년 걸로 대신 대체를 해서 계속 놔둘 거니까 만약 필요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따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수업은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을 잡고 있는데 아신 분 아시겠지만 첫날은 그냥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2주부터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냐 하면은 형성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항상 저희가 2시에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분간 잠깐 테스트 시간을 갖고 이제 그 테스트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면서 그 다음 진도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잘 하고 오셔야 돼요.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주 왔을 때는 테스트를 하고 다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실 겁니다. 자, 이어서 2부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시작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식생활하고 이제 의생활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 예전에 4주 진행하던 것을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6주 이렇게 이제 저희가 6주씩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양학 파트를 3주, 그다음에 조리 및 식품위생, 가공 저장학 이 파트가 이제 또 3주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영양학에서 21세기 영양학 같은 거 읽어보려고 기획 잡으신 분들 계실 텐데 요 식생활 파트 하는 동안에 천천히 보시면서 진행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강조해 드리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업 듣고 나서 그거를 이제 뼈대를 해가지고 전공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좀 편리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의생활의 경우에도 총 6주로 진행을 해서 뒤에 보시면 좀 많이 잡아놓은 것이 제작 파트예요. 서양복 기본적인 구성부터 시작을 해서 보정, 활용, 그 다음에 한복 제작
요즘은 생활용품 제작까지 굉장히 제작 파트의 범주가 넓은 편이거든요. 예, 저 실습까지는 안 하겠지만 샘플을 보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직강생분들의 경우에는 좀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기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좀 제작 파트의 경우는 인강생 분들 오셔도 됩니다. 따로 인강생이라고 하는 확인할 수 있는 출력물만 갖고 오시면 여기의 경우에는 특별히 오셔서 직접 견문도 만들어 보시고 질문도 하시면은 사실은 효과가 좀 빠르실 수 있거든요. 좀 멀리서 오시는 게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직접 확인하시는 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부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교육론을 5주로 진행을 하고, 예, 교육과정은 1주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너무 교육론이 빠듯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천천히 또, 이런 뒤에 가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교육 모형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천천히 설명을 듣다 보면은 응용까지 충분히 되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듣고 나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정도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자,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짧게 진행이 될 수 있어서 1주로 진행을 했는데요. 교육과정도 미리 공부하지 마시고 수업 듣고, 자, 수업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해설해 드릴 건데, 교육과정은 그냥 원문을 그냥 읽다 보면은요, 완전 자고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수업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확인하면은요, 굉장히 핵심 파악이 빨리 되면서 무엇을 외워야 되는지 정리가 굉장히 잘 될 수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복습을 위주로 하시기를 좀 권장해 드릴 거고요. 2015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변천에서 중요한 것들 건들고 지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7월 중순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이번에 올해 새롭게 기획한 것은 뭐냐 하면은 교과서 분석이에요. 제가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분석반을 한 1개월 정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길게는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중학교 기술점 과정에 대해서만 지금 중학교 기술점 과정 1, 2 정도를 지금 갖고 12종 나와 있는데요. 주교재는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공통적인 내용과 출판사별로 약간 봐야 될 내용들 따로 정리된 교재를 갖고서 일주일은 기술점 과정 1, 그다음에 일주일은 2를 갖고서 다시 한번 강론을 이제 뒤집어서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건데, 이걸 보실 때는 직전에 봤던 교육과정이 있었죠. 예,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교과서의 그 영역,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 거를 위주로 보실 거고, 최근 성취 기준과 영역을 짝을 짓거나 하는 내용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확인하실 거고요. 특히나 이전에 이론반에서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전공 내용들이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조금 더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8월부터 문제풀이반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제가 한 주 쉬고 8월 9일을 잡아놨는데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첫째 주 8월 2일부터 들어갈 수도 있고 9일부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변동사항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7월 달쯤에 다시 한번 일정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시험 공고가 사전 예고와 더불어서 한 6월 정도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험이 11월 말에 볼지 12월 초에 볼지가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될 거예요.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시기를 약간 조절을 할 겁니다. 예전같이 12월 초에 보게 되면은 너무 이제 강의가 빨리 끝나버리면 선생님들도 자습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복습할 시간을 넉넉히 주면서 가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분위기 좀 봐가면서 자 들어갈 거라서 8월 2일 날 갈 수도 있고 8월 9일 날 갈 수도 있다. 네, 현재는 일단 한 주 뛰고 8월 9일로 기획을 해놨고요. 그리고 넉넉히 식하고 오는 2주씩 저희가 문법 좀 진행하도록 해놨습니다. 과거에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1, 2월 달에 배웠던 내용들하고 3, 4월 달에 배웠던 내용들을 까먹을까봐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렵게 공부를 했지만 까먹을까봐 굉장히 불안하면서 교육론을 공부했던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빠르게 중요한 파트부터 문제풀이 먼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가족생활 주소비를 뒤로 뺐어요. 네, 요건 사실 암기보다는 이해가 충분히 되면 암기해야 될 중액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숙련되듯이 암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 듣는 이론반 때부터 이해를 확실하게 하시면은 잊어버릴 게 없어요. 이해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해를 위주로 그래서 1, 2월 달에 좀 잘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를 잘 해놓으시고 이거는 이제 또 3, 4, 5월 달에 했으니까 아슬아슬할 때 재복습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문풀 들어오게 되면은 미리 예습을 좀 하고 오세요. 이제 이론반 교재를 갖고 예습을 해오시고 테스트가 끝나면 틀린 오답을 갖고서는 전공서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습과 복습을 적절히 병행하시면서 어차피 또 모의고사 때도 반복하셔야 되겠지만 요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됐던 거 있었다라면은 요때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완료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시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석 한 주 쉴 거고요. 일단 다시 교육과정과 교육론을 2주에 걸쳐서 또 문풀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요것도 교육론 같은 경우도요,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되겠지만은, 이해를 위주로 하게 됐을 때는, 파지와 전이 효과가 많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부터 이해를 좀 많이,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반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때부터는 실전 체계로 돌입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시간도 실제 시험하고 동일하게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교육학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 A, B 2교시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다 끝나고 이제 2시 40분부터 이제 해설을 진행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교육학 문제는 이제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 거 돌아가면서 여러 교수님들의 문제를 받을 거고요. 해설까지는 이제 수업으로 듣지는 못하겠지만 해설지를 통해서 답안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에 대해서는 제가 해설을 해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초수생분들의 질문이 뭐냐 하면은, 여기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거든요. 문제풀이반이야, 이제 파트가 구분되니까, 식상을 할 때 식상을 복습을 했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반은 그런 게 없이 전 영역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똑같습니다. 파트별로 계속 돌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문풀 때는, 식상하를 2주 돌렸다면은, 모의고사 때는 식상하를 일주일에 돌려야겠죠. 또 이제 주생활을 일주일을 돌렸다면은 모의고사 때는 3일 갖고 돌린다든지 그래서 순환 반복을 좀 되도록이면 자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사실 뭐라는 거냐면은 여태까지 외웠던 것을 까먹지 않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지식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암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해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이해를 하고 충분히 암기를 하고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기적으로 개념과 개념이 연결되고 비교되고 통합되는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난리 기계로 만드는 거 아니야? 생각되실지도 모르지만은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무조건 빨리 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깨알같이 천천히 봐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스타일로 하시되 굉장히 부지런히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조절해 가시면서 완료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지금 제가 한 5주 정도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요즘 모의고사를 많이 안 잡아놨는데 많은 분들이 모의고사를 활용하실 때 실전에 논술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제 문항을 뻔히 알면서 실수하는 경우 그리고 시간 배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 때문에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모의고사반을 진행을 하는데요. 가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굉장히 희박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유지로 하시는 것은 이론만 때 사실 끝내신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요즘 문제가 워낙 아까도 저희가 OT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워낙 깨알같이 나오고요. 예상치 못한 걸 갖고 뒤집어서 내기 때문에 이론마다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론만 수업 들으실 때 메모를 많이 해두시는 게 좋아요. 깨알같이. 예전에 제가 수업할 때도 저는 좀 가족생활 파트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인류학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문화를 말씀드린다고 1차 다보제 얘기도 해드리고 막 제가 옛날에는 이제 모처 부처제 원래는 장가 간다 했다 이런 얘기를 막 여담으로 해드리면서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이걸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시험에 막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여담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과정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제가 의미 없는 농담을 할 때도 있겠지만은 되도록이면 수업과 관련되는 관련성을 가진 내용이라면 많이 적어 놓으세요. 단거나. 그래서 저는 서브를 많이 권장해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론반 교재 따로 있고 서브노트 따로 있고 공부할 때 이중이 되잖아요. 또 전공 도서 또 따로 있고. 저 같은 경우라면은 그냥 단거나 시키는 것이 좀 빨리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수업 들을 때도 이론반 교재에다가 깨알같이 다 해놓고 양이 모자란 포스트잇에다가 붙이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공부하다가 전공서로 복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보니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 적어서 다시 또 이 이론반 교재에다가 단거나 붙여 놓으시면은 나중에 모의고사 공부할 때요, 그거 들고 예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틀린 것만 전공서 확인하시면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나만의 이제 이게 교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잘 하시면은 그닥 부담스럽진 않으실 거고, 요때는 정말 시험지를 작성하는 요령에서 어떤 주의점 숙지하셔서 몸에 익히시는 거. 실제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얼마나 양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다 알 줄 알았는데 모르고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주기적으로 선생님들의 답안지를 확인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모르고 누락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점검할 이제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점검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그대로 적중할 거다, 이때 맞춰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점검하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이론반 때부터 자꾸 내용 이제 복습하시는 거를 위주로 해서 탄탄하게 기초 명시적 지식을 확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가장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제가 연간 일정 좀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도움 되시는 부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